안녕하십니까. 2021년 6월 12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고 저도 유튜브를 해드렸는데, 자, 그러면 이 수사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행이 될까? 그리고 결말이 어떻게 날까? 벌써부터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왜 그러냐면 야권 대선 주자 1위인 사람을 지금 공수처가 수사를 하겠다고 나섰으니까. 더군다나 그 내용이 사실은 지금까지 그냥 뭐 대체적으로 공방을 벌였는데 별로 결론이 없던 사항을 공수처가 다시 지금 물은 겁니다. 이러니까 이제 이게 수사가 제대로 될까? 내지는 결론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법 쪽에 좀 이렇게 취재도 해보고 뭐 이래서 저의 견해를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공수처에서는 아니 이게 뭐 2월 달과 3월 초에 워낙 고발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 고발 사건을 그대로 묵힐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걸 처리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턱도 없는 얘기입니다. 왜 턱도 없는 얘기냐? 지금 공수처에는 검사, 고위공직자 등과 관련한 제보들이 뭐 수백 건 내지는 수천 건이 쌓이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걸 하나를 딱 고른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이거는 물건이 된다. 이래서 골랐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죠. 만약에 공수처 주장대로라면 뭐 수백 건, 수천 건 정도 되는 거 다 어떤 식으로든 각하하든 이거 수사 안 된다, 뭐 무혐의다, 뭐 이런 거 다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건을 골랐다 이거죠. 그거는 여기에 뭔가가 있을 것이다. 그게 뭐 정치적 고려든 뭐든 하여튼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하지, 그냥 통상적인 고소고발 사건이기 때문에 어차피 처리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걸 집어들었다. 이거는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죠. 이런 설명은. 그러니까 그거는 믿을 수가 없다. 우선 그거고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전 총장 관련해서 지금 수사한다는 게 두 가지입니다.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 의혹하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이 모해 위증 교사를 했다. 근데 이걸 수사하려고 하는 걸 방해했다. 요 두 가지인데, 우선 옵티머스 건 무혐의는 이게 2019년 윤석열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중앙지검 1차장 당시에 이두봉 현 인천지검장이죠. 그 다음에 형사 7부장 당시 김유철 현 원주지청장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 관련 수사 의뢰 사건, 이걸 무혐의 처분했다는 건데, 무혐의 처분하도록 윤석열 전 총장이 개입했다. 당시 윤석열 지검장이 개입했다. 이게 핵심적인 의혹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는 윤 전 총장은 아니 그 사건은 부장 전결이었기 때문에 김유철 현 원주지청장, 이 사람이 자기가 전결한 거다. 나는 보고받지 못했다. 지금 이렇게 대응하고 있는 겁니다. 뭐 그게 사실인지 여부는 이제 뭐 밝혀져야 할 사항이죠. 자, 그 다음에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위증 교사 의혹에 대한 수사를 방해했다. 이거는 3월 초에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이 해당 사건을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부당하게 직무에서 배제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대검은요, 아니 당시 임 연구관한테 이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다. 자기가 혼자 뭘 수사하겠다고 했는지 모르겠으나 배당한 적이 없고, 그래서 사건 사무 이런 뭐 규칙 규정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사건을 대검 감찰 3과에 배당한 것이지 무슨 임은정 연구관이 배당했다가 수사해서 배제하고 한 게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만약 이게 맞다면 그건 뭐 검찰총장의 당연한 권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자, 이제 문제는 여기서 이 고발 사건이 2월 달과 3월 달에 있었습니다. 3월 초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6월 4일 날 뭐 착수했다. 이렇게 이 고발한 단체에 통보를 했다니까, 그러면은 한 4개월 내지 3개월 정도, 3, 4개월 정도의 공백이 있습니다. 그럼 이 기간 동안에 사세행위라는데, 뭐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인가요? 뭐 거긴데, 거기서 고발한 내용밖에 없는 것이냐, 아니면 거기에 플러스 알파 내사를 한 것이냐. 왜냐하면 흔히 수사를 할 경우에는요, 이 수사에 착수하기 전에 이게 물건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걸 내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세행위라는 데서 고발을 했는데
고발했다고 해서 함부로 뭐 윤석열 전 총장, 바로 직전 검찰총장이었는데 그 사람을 입건해서 수사하겠다 이렇게 하기가 좀 애매한 거 아닙니까? 이게 정말 이 고발 내용이 맞는 거야? 라는 걸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걸 우리가 흔히 내사라고 한다. 그럼 그 내사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기간 동안에 그러면 공수처가 어떤 특별한 정말 꼬투리를 잡았나? 이거 충분히 기소가 가능해. 이런 꼬투리를 잡지 않았으면 저는 수사에 착수하기 어려웠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법조계에서도 그게 좀 의문이다 이런 겁니다. 과연 잡았을까? 잡았기 때문에 하지 않았겠나? 내사를 통해서 이건 물건이 된다. 예를 들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전 장관 사건 사모펀드 비리나 입시 비리 의혹이나 이런 부분에 관해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본격적으로. 그 착수했을 때 이게 물건이 안 될지도 모른다. 꽝이 될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을 했다면 착수 안 하죠.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반드시 여기에 있었을 것이다. 근데 그거는 지금 공개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윤석열 전 총장 사건에 대한 이 관련 사건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를 뭐 뻥이다. 아니면 윤석열 죽이기다. 어쩌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정치적인 주장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거는 어떤 사법적 또는 법률적 주장은 될 수가 없다. 법률적 주장이 되려면 이 3, 4개월 동안에 과연 공수처 내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가 이게 취재가 돼야 되는데 아직 그 부분에 관해서 취재한 기자도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시면 그게 정확할 것 같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모르는 겁니다. 빈칸입니다. 공수처 주장대로 단순한 고발 사건 처리? 저는 안 믿지만 그 가능성도 전혀 없는 건 아니죠. 제가 믿지 않을 뿐이지. 지금은 그런 내용인데, 그러니까 문제는 3, 4개월 동안에 정말 충실한 내사가 진행이 됐을까? 의문부호. 그런데 저의 판단을 물으신다면 저는 그렇지 못했을 것이다. 왜? 공수처가 어수선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수사관 선정한다고 하고, 검사 선발한다고 하고, 이 어수선한 와중에 누가 과연 선발도 제대로 안 돼 있는데 내사를 제대로 할 수가 있었겠는가? 어수선한데. 못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냥 그 고발한 내용 가지고 덥석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을 수사하겠다고 나선 것 아닌가. 만약에 그렇다면 무모한 짓이다. 이런 얘기. 자, 그럼 수사 기간은 얼마나 걸릴 것인가? 아직 공수처 수사 제대로 해본 적도 없습니다. 이제 1호 사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사건 이런 거 지금 하고 있는데 글쎄 거기에 물론 수사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수사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검사들도 그렇고 수사관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손발도 잘 안 맞을 것이고 시스템적으로 돌아가지도 제대로 않을 것이다 라고 본다면 훈련된 능숙한 검찰 수사관들보다 검찰에서 수사하는 것보다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다. 그렇다면 최소 3, 4개월은 걸릴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합니다. 3, 4개월은 걸릴 것이다. 그러면은 6월부터 시작했으니까 6, 7, 8 그러니까 8월 말 9월 초는 돼야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갈래는 결국 2갈래, 3갈래 정도 되죠. 계속 수사 중이거나 기소하거나 불기소하거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기소를 한다고 치면 이거 충분히 재판에 넘겨서 심판을 받아볼 만하다. 이런 게 기소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결국 유력한 야권 대선 후보가 선거 기간 중에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물론 윤석열 전 총장 측은 당연히 대응을 하겠죠. 이거야 윤석열 전 총장의 전문 분야니까 수사하고 재판 공소 유지하고 이거 전문 분야인데 이제는 본인이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이제 피고인이 돼서 대항하는 거죠. 전문 분야니까 그것 대항에 대해서 공수처가 이제 방어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결코 간단치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에 연루된 사람이 이두봉 현 인천지검장, 김유철 현 원주지청장 이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 거기다가 한명숙 사건과 관련해서는 조남관 법무연수원장 당시 대검 차장검사였으니까 다 윤석열 전 총장 측에 그렇게 불리한 진술을 의도적으로 하려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동안이 걸어온 과정을 보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때 수사에
제대로 응할 리도 없을 것 같고, 아무리 강제 수사를 한다고 해도 강제 수사에 돌입하기 전까지는 아마 자발적으로 수사에 응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수사기간이 더 길어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때는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경선 절차가 한창 진행 중일 때입니다. 그때 이제 특정 후보를 뭐 수사하겠다 이렇게 지금 공수처에서 하고 있는 건데, 왜냐면 어차피 만약에 그 조사가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가 되면 윤석열 전 총장을 소환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야권의 지지율 1위, 뭐 지지율 1위가 그때까지 유지가 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지율 1위 후보를 소환하는, 공수처가, 수사기관이 소환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소를 하면 이제 이게 사상 초유일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이제 결국 수사기관이 야권의 대선 후보 경선에 개입했다. 이건 뭐 명확하게 개입한 거나 마찬가지죠. 결과적으로 개입하게 되는 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비판을 받을 것이고, 만약에 불기소한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건 윤석열 흠집내기에 공수처가 동원됐다, 이용당했다, 이런 비판을 받게 되겠죠. 이거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한테 오히려 대선 후보로서 또는 대통령 당선 가능성을 더 높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재명 경기도지사 진영에서도 그런 부분을 매우 걱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만약에 여기서 이 수사가 공수처 수사가 그냥 꽝 됐다 그러면 변죽만 올려놓고 결국 윤석열 전 총장이 그 정권으로부터 탄압받는 이미지만 더 키워주는 것 아니냐. 그렇게 되면 이제 어찌 보면 대선은 하나만한 일이 돼버린다. 이런 게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이 지금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계속 수사한다. 뭐 만약에 그러고서 뭐 대선이 될 때까지 수사만 계속 하면서 뭐 기소 불기소 결론도 못 내고 이 상황이 돼도 바로 불기소 처분을 하는 거와 마찬가지의 효과가 있다. 그게 결국 지금 한동훈 검사장이 수사받고 있는 채널A 사건, 뭐 검언유착 의혹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 아닙니까? 일반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혐의가 없다. 검찰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걸 뭉개는 사람, 바로 얼마 전까지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이성윤 현 서울고검장입니다. 그 사람 한 사람만 계속 뭉개고 있고, 지금 당시의 수사팀이나 일반 국민들은 한동훈 검사장이 혐의가 없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로 만약에 수사를 내년 대선까지 계속 결론을 못 내고 끌고 간다. 그럴 경우에 일반 국민은 다 알 것이다. 이제 윤석열 혐의가 없구나. 그런데 공수처가 이 문재인 정부 눈치 보느냐고 끝까지 그냥 이거 붙잡고 있구나. 이거 다 알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거는 불기소한 거나 마찬가지. 어찌 보면 불기소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런 것이고요. 자,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직권남용 혐의입니다. 이게 직권남용이라는 범죄가 입증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뭐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 지금 적폐청산 수사한다고 그랬을 때 온갖 직권남용 혐의로, 그래서 지금 그게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과잉수사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그런 것이죠. 직권남용으로 많은 사람을 기소했습니다만은 일부 뭐 유죄도 있지만 무죄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법원이 현재 뭐 직권남용 부분과 관련해서 이렇게 좁혀서 해석을 한다. 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관련된 사람들이 윤석열 전 총장 측에 비우호적인 사람들이 또 아니라는 것도 수사의 어려움을 더하는 부분이고, 공수처의 수사 미숙 이것도 마찬가지고, 거기다가 더 근본적인 문제, 이 부분은 결국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홈그라운드입니다. 법률적 문제, 공소유지 문제, 이거 가지고 다툴 수 있는 거는 윤석열 전 총장이 제일 잘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그러니까 공수처가 윤석열이 홈그라운드에 가서 싸우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게 과연 쉬운 일이겠는가? 결정적인 그 무슨 증거 이런 걸 잡을 수 있을까 과연? 법조계에서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 이게 말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직권남용이라는 게 결국 자기 직권이라는 게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밖에 없을 것이다. 근데 그 증언을 해줄 사람들이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의 비우호적인 사람들이 아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걸 무슨 재주로, 그리고 그런 것은 이미 추미애 전 법무장관 시절에 뭐 합동감찰 거기서 나온 거 없죠. 그 다음에
전파진흥원 2019년 무혐의 처분할 때요, 기본적으로는 그게 옵티머스 펀드 사기의 일반적인 피해자들을 뭐 그냥 피해자들의 요구를 무시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전파진흥원 수사 의뢰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한 겁니다. 다릅니다, 차원이. 그런 점에서 본다면 과연 공수처가 정말 이걸 제대로 밝혀낼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굉장한 의문점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시간만 끄는 일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잘못 건드린 거다. 이렇게 봐서요, 결국 공수처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수사 이 향방은 오리무중이죠. 물론 오리무중이지만 제가 보건대 또 제가 취재한 법조계 인사들의 전망으로 보면 이거는 잘못 건드린 것으로 보인다. 어떤 경우든 간에 공수처는 구설에 오르고 논란에 휩싸이고 결국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그 대선 후보 지지율 이것만 결국 높여주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다수다. 그리고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으로 진정 과정을 뭐 좀 더 지켜보시죠. 이게 뭐 한두 달 내에 끝날 것 같지는 않으니까요. 감사합니다.